네, 반갑습니다. 주식 정보는 범주식, 범주식 대표 최범입니다. 자, 이제 2023년에 첫째 주가 마감이 또 됐어요. 네, 드디어 마감이 됐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게 좀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1월 2일자, 월요일 시작이 좀 이렇게 아쉽지 않았나. 네, 아무리 근데 신용 잔고가 이제 급감을 했고,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첫 출발 자체를 좀 상승으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한 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출발은 다음 주 월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간밤 새벽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합니다. 임금 상승 둔화 발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그널들 하나하나가 지표들도 지금 맞춰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뉴욕 증시 잠깐도 살펴보게 되면은 다우랑 나스닥이랑 지금 2%가 넘게 둘 다 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증시랑 항상 커플링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디커플링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 대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들은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작년의 폭락장은 끝났으니까 올해는 진짜 회복의 해로 삼고 다음 주도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잠깐 동안의 눌림인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대한 눌림으로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둔화 그리고 조정이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좀 기사들 몇 개 볼게요. 자, 푸틴이 러시아군의 일시적 휴전을 명령했거든요. 36시간 동안. 그 이유가 또 뭐 명분이 있어요. 성탄 전야랑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위선적이다. 그렇게 막 공격을 해놓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뭐 휴전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뭐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인 휴전 메시지, 그죠? 그냥 뭐 같이 휴전합시다도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공격해도 뭐 러시아는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약간 굳이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격전지고 막 지금 막 굉장히 격양되어 있고 격동되어 있고 이랬다면 일시적 휴전을 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런데 거의 이제 다 와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와간다고 생각이 되고 터널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터널 끝까지 이제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전 휴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막 계속 이제 끌고 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결국 러시아는 자금줄, 무기에 대한 부분들에 그죠? 더 이상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어디서 끌어올 수 있는 자금들 없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자금줄이 이미 지금 금융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다. 그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4조 7천억에 대한 추가 지원. 야, 이 정도면은 지금 거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900조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10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여기에 있어서 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한정되어 있고 예전 정말 그 구소련 시대에 했던 그 무기들이 아직도 있고 이제부터는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도대체 어디까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지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미리 주식은 준비를 해 놔야 되죠. 그죠? 지금 거의 지금 구운능선을 넘었고 터널 끝에서 지금 빠져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종목들 막 올라간 다음에 그때 쳐다보기보다는 지금부터 정말 지금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보지 않게 되면 또 날아가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이 무슨 뜻이에요? 재건이 무슨 뜻이에요? 다시 짓는다, 다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었던 시설들, 필수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기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우리가 민간 업체들이 세워놓았던 그들이 영위하고 있었던 그죠 사업적인 목적의 그런 건물들, 그런 시설들 얼마나 많겠어요. 다리부터 마찬가지고 교통 자체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이란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해요. 새로 짓는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새로 짓는다라는 뜻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파괴되었으니까 다시 짓고 없었으니까 다시 짓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900조 원 이상의 사업이고 이게 더 넘어가가지고 1000조 원이 넘을 거예요. 1000조 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을 가지고 물론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파괴되었던 거 그대로 지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재건에 대한 자금들을 쓸 수가 있죠. 자,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짓는다, 다시 세운다, 새로 짓는다. 근데 이게 이제부터는 비단 우크라이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더 크게끔, 더 올라가게끔 종목들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하나 또 있거든요. 자, 우리 이제부터는 중국 시장 회복의 수출 파란불, 건설기기 업계 홍풍 본다. 자, 건설기기 업계. 결국 재건주들이 뭐예요? 건설기계들, 중기계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뭐예요? 쉽게 생각했을 때. 결국 굴삭기가 필요하고, 그죠? 굴삭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는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거기는 유압 프레스가 필요하고, 여러 방면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이 한 그림만으로도 알 수가 있죠. 굴착기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국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기 부양. 자, 경기 부양의 첫 번째는 건설 기계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재건은 자, 우크라이나로 끝내지 마시고 플러스 뭐예요? 중국 플러스 중국 경기 부양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중국 경기 부양까지도 체크를 같이 하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 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봐야 된다. 지금부터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니까 먼저 선취하는 관점을 가지셔라. 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현대 에버다임 볼게요. 자, 지금 오늘도 이제 재건주, 이 관련된 재건주들 한 3개 정도, 네, 3개 정도 소개해드리고자 하고, 이 현대해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재건주 관련해서. 자, 현대해버다임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의 기업입니다. 네, 백화점 관련 기업이고, 이 건설 중장비 쪽에 이제 대표 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방금 말씀드린 뭐 굴삭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타워 크레인, 천공기, 유압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돼서 정말 그 전반적인 종합 기업이에요. 네, 종합 건설기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재건주들 움직였을 때 항상 먼저 선두에서 치고 나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상승률만 보더라도 이때 저점에서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이때 저점이 한 6,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숨에 11,000원까지 돌파될 정도로 거의 100%에 육박하죠. 지금의 그런 정도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자, 그 정도의 상승률이 지금도 나타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자, 이만큼 지금 상승을 가졌던 종목들 진짜 제대로 단기적인 상승을 가졌던 종목들이 시장 눌림으로 눌렸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휴전과 종전에 대한 그런 가시적인 분위기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증시 눌림이나 같이 눌린 게 큽니다. 증시 눌려서 눌린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증시가 눌렸다? 자, 증시가 만약 회복하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자리다. 라는 점이거든요. 자, 오늘 이번에 지금 금요일 종가 자체가 7,830원이에요. 지금 현대에버다임 보는 제 관점은 현대에버다임은 8,000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어도 완전 성공이다. 라고 저는 관점을 잡고 싶어요. 그만큼 다시 한 번에 9,000원, 다시 한 번에 만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만원짜리 가더라도 그 이상의 고점까지 아직은 닿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간극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에버다임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지금 자리는 이 거래일 동안에 지금 받침이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데모 안 볼 수 없죠. 데모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신용 비율이 또 개인들이 높았는데 이번에 1월 2일자에 반대 매매도 많이 터졌습니다. 1월 2일자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마지막 저는 매물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이거를 동안에 받쳐줬죠.
그리고 어저께 시장 자체의 모멘텀 자체가 건설 쪽으로는 오지 않았어요. 건설 기계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마지막 매물 자리, 매물을 소화한 자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V자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다면 자리 자체가 14,000원. 14,000원 돌파되는 순간 바로 16,000원 부분에 전고점까지 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표하는 종목들이 지금 눌려 있잖아요. 크게. 대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지금 건설기계 쪽에서도 종합제조업체예요. 종합제조업체고 특히나 유압브레이커 쪽. 네,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완연한 지금 재건주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 부양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죠. 데모까지 챙겨보십시오. 여기에 있어서 이제 18,450원에 52주 신고가까지 돌파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데모까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종목은 투자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매매는 하지 않았던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상승률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수산종업이에요. 수산종업이고 이 당시에 수산종업 왜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포커싱 받지 못했냐면은 매물 소화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해줘서 이게 조금 타이밍 잡기가 어려웠어요. 한번 뭐 데모나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 올리게 되면은 VI가 나오는 날, 상승 VI가 나오는 날 그대로 좀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산종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매물 소화하는 자리라서 타점 잡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어려워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시세가 틀어 올려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단번에 매물 조정을 단기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숨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의 수급주들이고 수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2거래, 3거래 만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7거래에서 10거래 이상까지 보게 됐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충분한 수익까지 가능하리라 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어저께도 조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8%대 급등을 했었고 지금 이 수산중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업이냐면은 원래는 이 광물 자원 쪽에 있었어요. 이 수산중업이 거기 있었는데 이쪽도 유압 브레이커입니다. 유압 브레이커고 특히나 특수 장비 사업 중에서 트럭크레인 쪽에서 국내 1위예요. 국내 1위입니다. 이런 점들로 비추어 봤을 때 수산중업도 눌릴 대로 눌렸다라고 생각이 되는 자리라고 보고 4거래일 동안에 지금 연속적인 또 상승이 이건 또 특이해요.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상승에 대한 상승 반전이 지금 들어왔다라는 점, 구름대까지 토치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돌파까지 기대되는 점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다뤄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